네. 지난해 힘들었던 건설기계 시장이 이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 설비 투자가 이제 증가하면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인프라스트럭처가 뭐 중국에서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나올 것이고 유럽도 지금 계획을 할 것이고 이런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건설기계 업체들의 1분기 실적만 봐도 그 기저 효과를 떠나서 상당히 뭐 예상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건설기계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트렌드에 딱 맞기 때문이죠.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김광식 연구위원 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화로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최광식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최근 발표된 건설기계 업체 1분기 실적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연초에 주문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꽤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서프라이즈가 상당했어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건설기계 메이커가 3사가 있거든요. 두산 바켓,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여기는 컨센보다 한 40% 영업이익이 더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라이벌인 두산 인프라코와 현대건설기계도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22%, 현대건설기계 53%, 순이익단에서는 거의 뭐 100%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막으로 보여드린 거는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느냐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 최강식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컨센서스 대비 얼마 더 네.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틀려서 헛갈릴 수 있는데 엄청나게 잘 나왔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고요. 1분기 이후에도 근데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까? 아까 그 우리 뭐 방송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기 한병화 연구위원도 하반기부터 조금 더 강하게 실적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의 톤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연구위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반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 조금은 복잡한데요. 네. 바켓은 미국이랑 유럽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켓은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거예요. 네네. 지금 뭐 미국, 유럽에 백신 맞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미국도 인프라 투자 얘기가 있고 그래서 바켓은 계속 좋을 겁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 현대건설기계하고 두산인프라코는 전통적으로 중국에 되게 많이 주가가 연동이 되거든요. 네. 중국이 올해 3월까지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원래 중국은 춘절이 끝나고 한 석 달 정도가 성수기예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 원래 1, 2분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상반기랑 비교하면 원래 영업이익이 더 빠지는 계절성이 있고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 YOY로 계속 비교를 해요. 근데 하반기에 YOY로도 계속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팬데믹 기저를 떠나서도 이유는 중국 빼고도 신흥시장도 이제 원자재 랠리와 함께 투자가 재개되고 있고 선진시장도 우리 노출이 조금은 있거든요. 현대랑 두산도. 그래서 선진시장도 1분기 판매량도 되게 잘 나왔고 분위기도 좋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적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 우리 최강식 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계절성이 있어서 하반기에 가서는 조금 1, 2분기보다 실적이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YOY로 비교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그 말씀을 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년 동기 대비라는 얘기입니다. YOY는. 그다음에 QOQ라는 말도 이제 쓰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전분기 대비라는 거. 그렇게 이제 그 증권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용어를 좀 씁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인수하는 두산인프라코의 그 분할 합병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두산인프라코하고 현대건설기계 이게 좀 헛갈린데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좋고 왜 나쁜지? 지금 일단은 뭐 인수를 하는 절차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원래 우리 건설기계가 3사가 있었어요. 현대, 대우, 삼성. 삼성은 볼보 코리아가 된 거고요. 대우가 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가 있죠. 근데 두산그룹이 되게 어려웠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채무 구조조정 요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 사업 부문을 팔기로 했는데 문제는 인프라코가 바켓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안 팔 거니까 두산인프라코 사업부만 팔기 위해서 두산인프라코를 인적 분할로 쪼갭니다. 두 개로 쪼개고 두산인프라코의 공장과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부문이 하나 나오고 얘가 주식시장에 그대로 거래가 될 거예요. 두산인프라코 투자 부문, 두 번째는 파켓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두산인프라코 투자 부문은 두산중공업하고 합병을 바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12월에 현대중공업 주주가 MOU 맺고 2월에 분계약 체결해서 8,500억을 주고 가져오는데 그렇게 인적 분할로 쪼개는 과정을 거쳐서 7월 정도에 인수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거림없이 구두로 얘기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실 텐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인프라코를 지금 사시면요. 6월 29일에 거래 정지가 시작돼서 7월 21일에 거래가 되는데 뭐 100만 원을 사셨다라고 하면 31만 원만 두산인프라코가 되고요. 69만 원은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전환돼서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여쭤보신 거는 이제 시너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뭐 하나그룹 얘기도 있었고 또 유진도 있었고 했는데 현대건설기계가 더 열망을 가지고 이제 인수하게 된 건데 이유는 정말 많은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좀 긴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 같은 회사잖아요. 같은 사업 성격의 회사인데 둘이서 같이 이제 뭐 합병은 안 하겠지만 같이 관리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서로 잘하는 시장과 더 잘하는 장비가 있는데 더 잘하는 시장의 딜들을 이용해서 더 좋은 장비를 판매하면서 판매 부분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고요. 1번. 두 번째는 R&D를 합니다. 둘 다.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R&D를 해서 개발된 기술을 기존에는 3조 원 플랫폼만 사용을 했는데 공통으로 R&D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기술을 6조 원 플랫폼에다가 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공통 R&D 부분은 좀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그 건설기계가 재료가 외부에서 부품을 많이 사서 공장에서 조립하는 성격의 산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협력사를 거느리고 있고 재료 비율이 무려 매출원가 70%나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산업이든 큰 바이어, 큰 고객님은 많이 사면서 좀 더 낮게 그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구매를 함으로써 뭐 협력사를 괴롭힌다라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구매도 많고 협력사에게도 더 괜찮은 제품을 만드는 협력사에 더 많은 물량을 주고 거기서 규모의 경제로 더 싸게 조달해 가면서 원가율이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는 거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경쟁도 회피하고 더 좋은 아이템을 파는 것과 원가 절감 부분에서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거다. 올해 하반기 때 합쳐서 서로 공부를 하고 내년부터 캠페인을 펼쳐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2023년 정도에는 이 영업이익률 뭐 한 하이 싱글, 미들 싱글 하는 회사들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까지도 잘만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강식 연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최강식 연구위원님도 저랑 동의하실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 뜻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런 그 합병 이슈가 굉장히 사실은 좀 복잡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골머리를 싸매면서 시너지 효과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종목을 고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두산인프라코, 두산밥켓, 뭐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최 연구위원님의 탑픽은 어떤 건가요? 네. 그 세계 회사 다 좋아하고 있고요. 네네. 문제는 워낙 뭐 지금 글로벌 건설전기 시장이 네. 작은 장비가 팔리는 마켓의 미국 시장도 지금 좋아지기 시작한 거고요. 대형 장비가 많이 팔리는 브라질, 러시아 같은 자원 국가의 그 현대건설기계 시장도 좋아지고 있고요. 네. 두산인프라코는 현대랑 합쳐서 엔진 판매가 또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다 좋은데 지금 단기로는 두산 바켓이 실적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근데 어저께 나오고 어제 주가 빠졌거든요. 이게 요즘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좀 더 잘 나와줘도 이것 때문에 올랐으니까 하면서 주가 시장에서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요. 바켓은
2분기에도 3분기에도 미국 시장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인데 바켓 지분 10%가 두산중공업이 증권사의 TRS 형태로 스와핑으로 맡겨둔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네. 오버행 리스크가 늘 이제 주가를 눌러왔는데 이제 인프라코 매각 이슈 때문에 최소 7월까지는 이 오버행 물량이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 미국 시장이 좀 바켓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실 수 있는 플레이는 7월 21일에 두산인프라코가 바켓을 빼내고 단독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네. 주중과 분할 비율 때문에 시총이 한 8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된 상태로 올라옵니다. 지금 현대건설기가 1.1조인데 네. 그래서 7월 21일에 문제는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50% 100%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7월 21일에 거래가 10,000원, 1,000원, 12,000원 뭐 이 정도에서 되고 있다면 저는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에 2만 원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7월 21일에 두산 인프라코를 대응하는 전략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부분이 이제 투자자분들 길게 공부하고 막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두산 인프라코와 현대건설기기 시너지 효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을 계속 관찰하면서 중장기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종목을 다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두산 밥캣이 좀 좋을 것 같고 7월 21일 날 두산 인프라코아가 재상장돼서 당일날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100%까지 레인지가 정해질 텐데 그날 급등하지 않으면 상당히 사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도 좋지만요. 마지막으로 좀 리스크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네. 그 정책적인 리스크, 미국, 유럽 이런 것들은 좀 없습니까? 중국은 이제 유동성 회수와 약간 긴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리스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월 데이터가 5월 10일에 중국에서 얼마나 팔려나 데이터가 나올 텐데 기저효과, 아까 YOY 전년 동기 대비 얘기하셨지만 중국이 작년 4월에 시장이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구정 끝나고 바로 성수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춘절 끝나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시장이 죽었다가 3월 말부터 늦게 시작됐거든요. 성수기가. 그래서 5월 10일에 중국 데이터를 보실 때 YOY로 전년 동기 대비로 별로 안 좋네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이 사실을 알면 별일 아니라는 걸 알 텐데 또 시장은 또 그렇게도 움직이니까 그 부분이 하나 좀 짚이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는 지금 인프라 투자 바이든 정책이 의회 통과하고 실시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좋습니다. 미국의 건설기계 지표들 그리고 농업 쪽에서도 옥수수 가격 사상 최고고 농업 쪽에서도 장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바켓 쪽은 이 쪽도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리스크 포인트를 좀 찾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켓을 더 편하게 추천드리고요. 단기는 5월에 중국 데이터 때문에 우리 두산이랑 현대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시려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리스크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하이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